일단 일괄 전형과 단계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렇게 세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기 대회가 없었었죠.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국민대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수상 실적 실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그 성적과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인 합격이 결정이 되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 비율로 따졌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수상 실적으로 뽑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일괄 전형 그리고 단계 전형. 오늘은 실기 중심 설명회이기 때문에 실기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괄 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을 중심으로 전형 요소를 일괄 합산해 선발하는 전형. 그러니까 예로 들었던 지금 저기 보시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가 30% 반영이 되고 실기가 70%. 그러니까 학생부 300점 만점, 실기 700점 만점으로 해서 최종적인 합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대부분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그러니까 1단계를 내신 성적으로 먼저 컷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1단계에서 통과한 학생들이 2단계에서 실기시험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에 대한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있겠죠. 일괄 전형은 1단계가 없고 단계 전형은 1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괄 전형의 경쟁률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경쟁률 분석하는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전형의 대표적인 학교 서울과기대 1단계 10배수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로 100%를 뽑고요. 그 1단계 10배수에 통과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배수라는 거는 정원이 10명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1대 1이 나왔다. 1단계 경쟁률이 그러면은 10명 정원 곱하기 10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의 학생부 성적 우수자만 2단계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01등부터 110등까지는 2단계로 통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탈락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제가 수시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 상담을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 이슈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내신 수학 꼭 필요한가? 내신에서 수학 반영하는 학교가 수시에서 많이 있나요? 궁금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내신에서 수학이 필수로 반영이 되는 인서울학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경기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그리고 한성대 이 세 학교가 실기 전형에서 인서울에서 수학이 내신으로 필수가 들어가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중앙대, 인천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필수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학이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인서울에 있는 수시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경기대랑 서울시립대랑 한성대 이 세 학교를 피해서 다른 학교를 준비한다라는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전 교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반영이 됩니다. 이따가 후에 서울시립대에서 수학이 반영이 되지만 1단계에서 통과가 된 그 내신 성적에 대한 컷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다단계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내신에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성적이 높은데 서울시립대는 수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은 조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을게요. 정말 많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수학 과연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더 상위권 학교를 준비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특히 뭐 정시에서 서울대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다군에서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수능에서 수학을 준비를 그래도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같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단계 전형과 일괄 전형에 대한 두 전형에 대한 얘기를 앞서 초반에 좀 썼죠. 근데 지금 보시는 페이지 보면은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74대 1과 12대 1 이렇게 써 있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띈 학교가 74대 1이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였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12대 1의 경쟁률을 띠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계 전형이고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컷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쟁률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숙대 같은 경우 23대 1, 1단계가 10배수, 1단계 학생부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영상과 같은 경우 23대 1, 산업디자인과 15대 1, 공예과 15대 1.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10배수, 산업디자인 14대 15대 1, 14대 1, 12대 1. 그러니까 10배수이기 때문에 10대 1은 다 경쟁률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1 이상의 경쟁률 그리고 성적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 그 탈락되는 성적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 필수 전과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배수, 2단계에서는 학생부 50%, 그리고 실기 5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1단계 학생부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2단계 실기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3배수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2단계 3배수에 통과가 되면은 3단계에서는 학생부 35, 실기 35,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3단계에서 실기를 또 본다라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성적과 2단계 실기 성적이 그대로 3단계에 반영이 되고 면접만 3단계에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은 12대 1, 13대 1. 앞선 숙대나 서울과기대에 비해선 경쟁률이 높지 않은 편이죠. 수학이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실기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시 실기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본다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성적이 좋아도 조금 꺼려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실기 유형에 대한 부분, 주제 유형에 대한 부분도 숙대 과기대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학교가 서울시립대입니다. 어찌 보면은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게 틈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따 한번 꼼꼼히 얘기 드릴게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자꾸 작년이라고 하네요. 제 마음속은 벌써 2021학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사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처음 신설이 됐어요. 수시에서. 그래서 1단계에서는 20배수 선발이었고 25대 1, 26대 1, 29대 1, 27대 1 이렇게 경쟁률이 있었으면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단대죽전도 마찬가지고 경쟁률은 한양대 에리카 단대죽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숙명여대나 뭐 서울과기대나 서울시립대에 비해서는 준비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잘한 내신 성적 관리를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1단계를 통과를 하긴 했지만 숙대나 과기대에 비해서는 그나마 성적이 조금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조금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는 1단계를 교과 성적으로 뽑지 않고요. 학생부 종합평가, 서류 전체를 봅니다. 그걸로 20배수를 선발을 하는데요. 응용미술교육과 사범계열이기 때문에 우리 또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전공이죠. 서류 전체를 본다라는 거는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2.5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뽑혔던 학생들의 기준들 봐도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서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생기부 활동이 내신은 3등급 후반이고 4등급 초반인데 생기부 활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전형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해도 활동이 좀 많다. 경쟁률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인서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기대나 서울시립대와 같은 인서울 학교, 최상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 두 학교보다 높다라는 거는 기준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넣고 본다. 성적이 좀 괜찮거나 활동이 좀 있으면 넣고 본다라는 개념도 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74대 1의 전설들. 일괄 전형입니다. 학생부 플러스 사실 선생님 저 수시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4등급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신이 좋으면은 앞선에 보여드렸던 단계 전형으로 쓰는 게 유리하겠죠. 왜? 지금 보시는 일괄 전형의 경쟁률은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 한 2등급, 3등급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굳이 일괄 전형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고사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정시에서 더 최상위 학교들, 성균관대, 고려대, 국민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학교들 같은 경우 지금 성균관대 말씀드렸던 이 국민대, 고려대,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 전형으로 뽑는 수시 전형이 없기 때문에 정시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수시에서 남들 다 쓴다고 6개 채워서 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괄 전형 지금 소개해드린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구분은 학생부 성적, 그러니까 내신이겠죠.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가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동덕여대부터 살펴보면은 학생부 30% 반영, 실기 70%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죠. 요즘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이나 뭐 미디어 영상 쪽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전공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학과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입학하는 성적이 디자인과보다는 조금 부족했던 학생들이 공학과를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동덕여대 경쟁률이 저랬고요. 그리고 서울여대 대표적으로 학생부 자체도 반영이 되지 않는 실기 100전형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정말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성신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뭐 경희대 다 학생부 30, 실기 70, 학생부가 300점 만점, 실기가 700점 만점이라는 거겠죠. 학생부가 300점 만점이면은 대부분 지금 일괄 전형으로 준비하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글쎄요 1, 2등급인 학생들이 실기 전형으로 일괄 전형 동덕이나 서울여대, 성신여대, 경희대 지원할까요? 그 친구들은 1월 12일 날 우리 김치미 소장이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일반대에서도 지원을 하겠죠.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자, 실기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를 지원했을 때 내신 성적이 제일 높은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3등급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2, 3등급 정도. 그러면은 굳이 우리 학생들이 4등급, 5등급이어도 나 1, 2등급인 아이들과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최고점이 일단 300점 만점에서 210,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70점 정도라고 보여지고 최하점은 0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200점, 210점의 기본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내신에서의 어떤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일괄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한 4등급, 5등급, 심지어 6등급인 학생들도 실기 700점 만점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서 합격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고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9대 1, 한성대는 거의 한성대는 경쟁률이 17대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72명 모집입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20명 모집, 15명 모집, 9명 모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한성대는 수시에서 거의 대부분 인원을 다 선발하기 때문에 72명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17대 1인데 사실 지원한 전체 명수를 보면 거의 880명.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수시에서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 우리 남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내신을 잘 관리한 학생들은 단계 전형으로 쓸 때가 있는데 내신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학생들이 남학생들 중에 인서울에서 쓸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어찌 보면 수시에서의 워너비 학교이기도 한 거죠. 한성대학교. 자, 경희대 같은 경우 경쟁률 51대 1. 그러니까 경쟁률은 역시나 정말 높습니다. 일괄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기에 대한 부분에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 전형에서도 실기에 대한 방향성을 정말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일괄 전형에서 실기로 정말 더 어떤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것들이 완벽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의 실기 방향을 정확하게 잘 학기별로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계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 컷 점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합격 점수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계 컷에 통과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기 전형에서의 단계 전형에서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성적이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딜 볼까요? 예.
일단 생기부라든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중심으로 되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2등급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도 다르고 반영하는 과목도 다르긴 하지만 2등급 중반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기 다단계 전형에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학교별로 좀 살펴보면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의 학생부 교과 과목이 국어, 영어, 사회 전 과목입니다. 시각영상, 산업디자인, 디자인 계열이 2.6등급, 공예 3.5, 그러니까 디자인과와 공예과의 점수 차이가 아무래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숙대를 보는 아이들이 서울과기대 같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 응미과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기 유형에 대한 부분이 기초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물론 조금씩 형식은 다르기는 하지만 기초 디자인 안에서도 발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같이 그룹핑되어서 지원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립대 아까 말씀드렸던 전 학년 전 교과의 등급을 반영을 한다. 수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앞선에 봤던 숙대나 과기대에 비해서는 성적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디자인과에서 3등급 초반이어도 뭐 1단계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3등급 초반 3.12 이 학생들도 1단계에서 떨어졌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우였습니다. 올해. 이 정도로 높았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앞선에 뭐 숙대나 과기대처럼 아무래도 이 최상급 학교들에 비해서는 성적은 내신 성적은 다소 조금은 낮았다. 그래서 2.8에서 2.9. 그러니까 지금 숙대, 과기대, 뭐 한양대, 에리카, 단대 죽전 디자인과는 평균적으로 2.5에서 2.8 사이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근데 대부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영어가 대부분이죠. 국어, 영어, 사회 교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 1, 2, 3학년 내신 3학년 1학기겠죠. 1학기까지의 내신 합이 평균이 2등급 5에서 2.5에서 2.8 정도 되는 학생들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학교들은 충분히 내년에도 지원이 되고 1단계 통과 그리고 실기가 잘 진행이 됐을 때 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 전형 한번 살펴볼게요. 동덕여대, 뭐 서울여대, 성신여대 쭉 있습니다. 국어, 영어 전 과목, 사회, 수학, 과학 중 한 교과 전 과목.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괄 전형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가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적은 사실 디자인과는 3.5에서 4.5등급, 공예과 4.5에서 6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등급인 학생들과 뭐 5등급 후반인 학생들도 실질적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글쎄요 700점 만점의 실기 전형에서 부족한 내신 성적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실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성여대, 한성대, 성신여대 다 4.5등급. 눈에 띄는 서울여대 실기 100이기 때문에 내신 상관없습니다. 실기 잘하면 됩니다. 통과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내년 그러니까 우리 현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할 때 수시 전형에서 올해와 바뀌는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대학교 디자인 비즈학과 같은 경우는 기초 디자인 단일 과목이었지만 기초 디자인과 사고의 전환 중 택일,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목이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경기대 입지조형과 같은 경우는 사실 발상과 표현 과목만 치렀었는데요. 소조와 기초 디자인 중 택일, 발상과 표현 과목이 없어졌고 입체조형 전공 선택 성향에 굉장히 잘 맞는 소조라는 전공과 기초 디자인이 선택이 됐다. 인서울권에 있는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 기초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학생이 쓸 수 있는 학교가 또 하나가 생겼네요. 경기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는 발상과 표현 과목이 사라지고 기초 디자인만 단일 과목으로 지원이 된다. 명지대 같은 경우도 상황 표현과 기초 디자인이었는데 기초 디자인이 빠지고 영상 디자인 전공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된 상황 표현만 남아 있습니다. 건대글로컬 같은 경우는 시각 영상은 만화가 폐지가 됐고요. 미디어 콘텐츠는 상황 표현이 폐지가 됐고 조형 예술과 같은 경우는 발상과 표현이 폐지가 됐습니다. 조금씩의 변화들이 좀 있네요. 기초 디자인이 추가가 된 학교도 있고 기초 디자인이 빠진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들의 워너비 학교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부터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 경기대 가고 싶은데 혹은 나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내가 준비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실기 전형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실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수시에서 나왔던 주제들을 보면서 뭐 작년 정시에서도 그런 저희는 얘기를 좀 나눠보기는 했지만 올해 수시 주제들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기초 디자인 주제야? 이거 기초 소양 평가 주제야? 이거 발상과 표현 아니야? 기초 디자인 맞아?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기초 디자인에서 주제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주제어라는 건 없었고 거의 주어진 사물을 기초 디자인 하시오. 주제어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4, 5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의 사물에 대한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주제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제어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됐는데 사물의 어떤 조형적인 특성을 반영한 주제어가 그동안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나왔던 주제어들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미래 세계를 표현하시오. 청년 취업을 표현하시오. 그 소재만을 가지고 이런 어떤 발상형 제시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사실 시험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받았을 때 굉장히 공포스러울 만한 제시어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과연 근데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다 또 우리 학생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재현작들도 있거든요. 재현작 보면서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결국은 다 해결할 수 있다. 너무 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원서접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 가군 실기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결국 또 정시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뒤통수 맞는 주제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주제를 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분석이 지금까지는 이거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질감이 이렇게 생겼어라는 부분에서만 분석을 했고 관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만 소재에 대한 조금의 더 심미적인 의미까지로만 범위를 좀 넓힌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그림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올해 처음 수시에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당황했던 주제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서울여대, 아까 우리 서울여대는 내신 안 보고 실기 10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자, 70 아까 2대1이었죠. 우리 학생들. 산업디자인과 수시 출제 문제는 주제에 대한 어찌 보면 전공에 대한 성향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초 디자인 하시오. 화면 분할해서 배치해서 표현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골판지와 철사를 주고 주어진 이미지를 활용하여 안정감과 튼튼함이 느껴지는 구조물을 표현하시오. 구조물을 표현을 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골판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과 탄탄함이 느껴지는 구조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네요. 도형인데 그것을 저 철사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구조물, 조형적으로 면과 선에 대한 어떤 대비감을 통해서 탄탄하게 대칭형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 비대칭형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 기초 디자인처럼 배치하고 배열해서 표현하는 형식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적인 형태와 네모난 면적인 형태 중에서 저 철사에 대한 부분으로 점적인 형태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저 골판지를 만약에 분해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밖의 어떤 표면과 뜯었을 때 그 안에 있는 표면에 대한 부분, 뜯었을 때 그 안에 있는 표면의 각각의 어떤 그 공간들에 저 철사 심들이 박히면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소재들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과 구조물에 대한 어떤 조형적인 조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이거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이거 약간 철사를 변형해도 되나? 아니면 상자를 변형해도 되나? 우리 선생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단은 약간의 어떤 고뇌의 시간에 1분 동안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해야 되나? 근데 그것만 깨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기초 디자인을 배우면서 입체 조형도 배웠을 것이고 평면 조형도 배웠을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조형에 대한 부분을 잘 지점을 선택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밑에 문제는 한양대학교 서울응용미술학과 수시 출제 문제입니다. 주어진 실물, 우리 코로나 시대의 가장 필수품 마스크와 커피 여과 종이죠. 이 실물의 실물을 줬습니다.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는. 특징을 활용하여 놀이기구를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산업디자인과 서울여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조합형. 근데 좀 더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게끔 하는 문제였습니다. 재현작들이 이따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한양대 그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놀이기구를 만드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 수시 출제 문제입니다. 기초 디자인이에요. 서울시립대도 원래 발상가 표현이었는데 올해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앞선에 서울여대도 그렇고요. 전공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은 문제가 두 문제였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어, 상승과 날개를 표현하시오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미지 잘 보이시나요? 저 지금 제시된 자료 이미지는 새의 날개 이미지 그리고 그 깃털 안에 있는 구조를 확대해서 표현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문제 1의 표현을 기초로 여행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시오. 그러니까 포스터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평면 디자인을 하는 거였죠. 인포그래픽, 포스터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거와도 정반대로 산업디자인 소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애완용 로봇을 사자를 통해서 표현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소양이 조금은 뚜렷해지고 있다.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물론 그런 것들이 아직 전공 소양이 잘 반영이 된 문제를 내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만 몇몇의 학교들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문제도 나오고 뽑는 기준들도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된 기준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원대학교 패션 디자인과는 사실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 소재 하나도 당황스러운데 세 개가 나온 것도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해봤던 소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 디자인 하면서는 인공물, 자연물 이런 거 그리거든요. 근데 우주선이 지금 막 출발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풍물놀이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용돌이,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세 개의 이미지를 준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속도감과 율동감을 표현하시오. 생각해보면 속도감과 율동감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소재들인데 단순히 저 소재들이 출제된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저거를 그대로 다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2의 풍악놀이에서의 지금 상무 돌리고 있는 어떤 회전력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지 3번의 소용돌이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저 선적인 어떤 움직임만으로도 2번과 3번의 이미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고 그게 율동감과 속도감도 같이 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상징적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거 언제 그리고 있어요? 소용돌이 하고 사람 누가 저런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저런 주제에 따라서는 단순화시켜서 잘 또 상징적으로 조형적으로 연출해서 표현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경기대학교, 용인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대. 그러니까 지금 제시어 트렌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디자인에서 제시어가 출제가 되고 있고 제시어는 곧 주제어입니다. 예전에는 반복과 변화를 표현하시오. 아니면 속도감을 표현하시오. 크고 작음을 표현하시오. 율동감을 표현하시오. 이런 식의 조형 언어들만을 제시어로 줬다라고 하면은 요 근래에 나오는 그리고 올해 수시에서 나왔었던 제시어 트렌드들은 앞선에 소개해드렸던 놀이기구를 표현하는 문제도 있었고 지금 페이지에서 보는 경기대 디자인 비즈 같은 경우는 지팡이, 돋보기, 시계로 고령화 사회, 일회용 종이컵, 시계, 책으로 청년 취업. 과연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데 저거 고령화 사회와 청년 취업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생각해보면 저 지금 주어진 소재들이 다 그 주제어와 연관성이 있는 사물들입니다. 청년 취업 되게 힘들죠. 어떤 인고의 시간을 표현을 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일회용 종이컵 안에 커피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커피가 담겨져 있는 일회용 종이컵을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 인고의 시간이죠. 그리고 얼마나 또 책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청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는 소재들을 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현작 통해서 같이 볼게요. 이따가. 자, 용인대 미디어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시계와 바인더 스프링으로 시간여행. 요 경기대도 그렇고 용인대도 그렇고 시계 참 많이 나왔네요. 올해. 자, 수원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거미와 드론이라는 단어만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미래 세계를 표현하시오. 우리 또 이런 공상 만화나 영화 좋아하는 학생들은 되게 신나게 그렸을 것 같아요. 거미와 드론의 형태는 유사하기 때문에 나 거미 실질적으로 그리기 되게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단순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날 수 있는 구조만 연결시켜가지고 드론의 형태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거 그리기 좀 힘들 것 같아.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키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주제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유연성과 기질을 발휘해서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됐었죠.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랜턴을 가지고 분리를 표현하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랜턴의 형태들이 분해가 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연습만 했지 분리를 했을 때, 분해를 했을 때 분해를 하시오라는 어찌 보면 3년 전에 건대 영상영화과에서 나왔었던 문제 조건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함부로 사물을 분리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 우리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오버하지 마. 연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이 랜턴 안에 숨어 있는지에 대한 분리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장벽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꼭 이 시험 주제에서는 해야 될 그 장벽만 넘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요. 자, 주제어를 제시하지 않는 조형과 표현 중심의 주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는 사실 중앙대학교, 상명대 천안, 그리고 지금 보시는 단대죽전,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인데 사실 단대죽전과 한양대 에리카의 주제는 주제어를 주지는 않았지만 이 소재를 보면은 꿈틀꿈틀하는 소재들입니다. 저거 그냥 단순히 저 망치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또 땅콩까지 나왔어요. 땅콩 딱 박살내고 파괴하면은 얼마나 이 임팩트가 생길까 그림에서. 실제 우리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 광주 캠퍼스에서 합격했었던 단대 패션 디자인과 합격생 그림 보면은 거대한 땅콩을 저 망치로 뿌개는 어떤 그런 되게 강인한 상황을 표현한 그림도 합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성에 대한 부분과 사실 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어는 없지만 주제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출을 하는 부분도 학교와 그리고 과에 따라서는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오바로 다가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을 뚜렷하게 보여주기에는 사실 이 세 가지의 사물들이 연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양대 에리카는 문제은행을 미리 출제를 되게 많은 소재의 단어들을 출제를 하고요. 거기서 당일날 세 개의 어떤 소재를 추첨을 합니다. 근데 추첨하는 거를 이 세 개를 뽑았는데 이게 연관성이 없어. 다시 추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들은 감자 깎는 칼과 스트로우와 저 지금 국자 같은 경우 저 감자 깎는 칼로 스트로우를 깎을 수 있을까요? 전혀 너무 억지스럽죠. 국자도 마찬가지고 국자는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담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저 두 가지의 사물을 담는다라는 그런 기능으로 연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감자 깎는 칼을 굳이 저게 재밌다라고 해서 저 연출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억지스럽게 연출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도 가려가면서 연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위 망치랑 땅콩은 그죠? 가릴 거 없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린섬의 우리 연출과 조형, 표현 능력자들이 올해 수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시에서 나왔던 수제들이 그리고 주제들이 굉장히 주제어가 강조가 되고 이거는 기초 디자인 단순히 사물을 잘 완성을 해서 잘 배치하고 잘 표현을 해서 완성을 하는 그림들을 중시했던 그거를 그리기도 굉장히 벅찬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준비하면서
주제어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고 또 한양대 응미 같은 경우는 조합형. 이게 한양대 응미는 몇 년 걸쳐서 조합형 문제가 꾸준히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중심으로만 만약에 선생님 저는 연출 쪽으로 만약에 주제어가 나오면 조금 약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쓰는 학교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그리고 주제가 미리 또 출제가 되어 있는 몇 개 학교들이 있거든요. 협성대학교라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떤 연출적인 부분보다 조형과 표현력도 정말 좋고 밀도감도 굉장히 잘 찾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선생님 저는 물론 연출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들도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주제 해석과 어찌 보면 연출 능력을 좀 중시하는 학교들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쏠려서 준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성적이 어느 정도 내신 관리가 되는 친구들은 시립대, 아까 말씀드렸던 숙대,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한양대 응미, 과기대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연출을 중시했던 서울여대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전략을 나는 뭐가 조금 더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준비할 수 있어. 물론 우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특강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 혹은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겨울 특강 기간에 되게 다양하게 난 제시어도 해보고 주제어 표현 중심으로도 해보고 제시문이 주어지는 거를 해결하는 연습들도 되게 다양하게 한 달 동안 다채롭게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3학년이 돼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쓸 학교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실기에 대한 방향, 제시어 쪽 혹은 표현 쪽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과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관찰하셔서 아이들한테 잘 제안해 주시면은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안 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다양하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된 친구들도 준비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우리 다관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강남 그린섬에서 3관왕한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이 2.8등급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은 한양대 응용미술과 합격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서울과기대 금속, 그리고 밑에 우측에 있는 조그만 그림은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인서울 3관왕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조합형 문제, 한양대 서울 조합형 문제도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서울과기대, 그러니까 제시문을 주고, 저 지금 제시문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판도라의 상자에 관련된 내용의 제시문을 준 거고요. 그거와 손도끼, 도끼를 소묘로 표현을 하는 제시물로 손도끼를 준 거고, 판도라의 상자와 그 손도끼를 가지고 우측에서 아이디어를 펼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온갖 나쁜 상황들이 발생이 된 거.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막 지금 자르고 있지만 결국 그 나무가 도끼로 자른 나무가 위에서 떨어지면 도끼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산림 파괴를 통해서 도시의 어떤 개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열지 말아야 될 것들, 보존해야 될 것들을 무차별하게 보존하면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첫 번째 조합형 문제도 연습이 된 거고요. 밑에 있는 제시문에 대한 문맥을 파악해서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서울과기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은유법을 많이 쓰거든요. 마치 어떤 상황과 같이 연결시켜서 대입을 시키는 그런 어떤 발상 툴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구술 능력도 필요하겠죠. 서울과기대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는 연필이라는 재료와 수채화 재료를 같이 재료 혼용을 하게끔 하는 조건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연필 재료도 어느 정도 좀 잘 다뤄야 되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제시어는 없었는데 지금 돋보기와 그리고 은박 접시와 그리고 저 줄자를 가지고 어찌 보면 돋보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마도 그냥 일반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만 계속 준비를 했다면 저런 식의 어떤 사람의 얼굴 형상처럼 보여지는 연출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양대라든지 뭐 이런 조합형 주제들, 그리고 서울과기대처럼 어느 정도의 스토리 있는 연출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 주제어가 없음에도 돋보기에 대한 어떤 심미적인 의미에 대한 스토리를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좋은 점수를 다른 그림과 다르게 좀 특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한 세 장의 그림들이에요. 또 다른 다관왕들 그림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그린섬에서 합격한 학생의 그림입니다. 고3 학생인데 내신은 3.5등급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위에 있는 첫 번째 그림 성신여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동덕여대,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상명대, 이렇게 상명대 천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 서울여대까지 사관왕한 친구입니다. 표현력도 굉장히 좋은 친구고, 사실은 첫 번째 그림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죄시어나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이 단순할 수 있는 주전자죠. 그 포트의 형태를 굉장히 과감한 비와, 저 되게 감각적인 저 물방울이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점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선에 봤던 우리 학생의 그림이 대부분 주제어가 있었고 주제어에 대한 스토리 구성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조형과 표현 중심, 소재에서 연상될 수 있는 조형적인, 저거는 저 첫 번째 그림은 거의 동그라미라는 어떤 그 원의 형태를 가지고 선적인 어떤 형태들과 대비감을 통해서 조형적으로 배치를 하고 되게 리얼한 표현 능력을 통해서 완성을 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산 그린섬의 우리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완벽한 조형과 그리고 완벽한 표현 능력으로 인서울에 있는 사관왕 학교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동덕여대 저 자전거 헬멧과 자전거, 그러니까 동덕여대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제시어는 없지만 출제하고 있는 사물들을 보면 물론 전공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물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출과 그리고 적극적인 표현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의 어떤 실기 성향과 굉장히 잘 반영이 된 좋은 수작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 그림 딱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저 정도의 표현력까지가 우리 수시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인지, 이 정도 기준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어찌 보면은 자극이 됐던 그림이 아니었나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상명대 천안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소재를 미리 출제를 하죠. 이미지까지 다 출제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추첨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만큼 주제어에 대한 연출이 없고 소재에 대한 조형적인 연출과 완벽한 표현 능력, 그러니까 공간 구성이라기보다는 주제부에 대한 두 가지의 사물 혹은 세 가지의 사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집중감, 완결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떤 표현 능력으로는 충분히 합격을 할 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표현 능력도 굉장히 좋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 그림이 망치와 그리고 저 양배추 그리고 그 전화줄이었는데, 앞선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단대 죽전 패션 디자인과에서 땅콩과 망치가 나왔을 때 그 망치의 활용, 땅콩의 어떤 그 연출과는 조금 다른 형식이죠. 약간 소극적이게 양배추를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한 건데, 단대처럼의 어떤 그 연출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제 크기가 너무 커지면서 연출 중심으로 빠져버리면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형태감과 완성 능력과 어찌 보면 밀도감, 이런 부분들, 절대적인 밀도감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명대에서는 그 정도의 큰 연출을 표현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적절한 예시가 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이 친구는 연출, 조형, 표현 능력자 중에서 조형과 표현 능력자, 조형적 연출은 굉장히 기가 막힌 학생, 그리고 표현 능력도 굉장히 좋은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단대죽전 패션 디자인과 합격한 학생의 그림입니다. 이 친구는 단대죽전 패션 디자인과 성신여대 공예과 이관왕을 했던 광주그린섬 학생 그림입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연출을 했죠. 저 대비감을 굉장히 크게 뒀고요. 스케일 자체를 사실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사물이 나왔을 때 두 사물의 기본적인 비례가 역전이 되는 게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비례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저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단대죽전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역전이 돼도 그게 좀 너무 과해지더라도 연출적인 부분에서 성립이 된다. 소재가 만약에 그게 연출적인 부분에서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잘 반영을 하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지금 이 합격한 학생의 3분 그림 영상은 저희 그 그린섬 유튜브에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댓글을 몇 개 봤는데, 첫 시작부터 합격이다. 어떻게 저렇게 과감하게 붓질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밑색 칠할 때 되게 깨작깨작 칠한다고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학생들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팍팍 칠합니다. 매스가 크기 때문에 붓질도 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런 과감한 구도와 과감한 완성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신여대 공예과예요. 그러니까 성신여대 산디과 같은 경우는 소묘 한 장 혹은 저 채색 한 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게 하는 거였는데, 공예과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이 하게끔 합니다. 근데 내년부터 성신여대 공예과는 산업 디자인과와 마찬가지로 소묘 한 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채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신여대는 나 소묘 잘해. 소묘만 정말 나는 기가 막힌 표현력과 기가 막힌 관찰력을 가지고 완성을 할 수 있어라는 학생은 성신여대 소묘 유형으로만 준비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소묘만 하다가 글쎄요, 다른 학교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채색이랑 같이 일단 병행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색 기초 디자인 연습만 하지 말고요. 기초 디자인에서도 필수적으로 소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 기초 소양할 거 아닌데 소묘 왜 해야 돼요? 소묘를 하게 되면은 볼 수 있는 학교들이 경희대도 그렇고 지금 이 성신여대도 마찬가지고, 아까 앞선에 소개해드렸던 상명대 서울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묘가 같이 혼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학교에 대한 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이 잘, 채색도 괜찮았고 연출도 좋았고, 지금 위에 단대 패션처럼의 연출을 밑에 저 지금 먼지를 떼는 저 롤러 같은 거죠. 저거와 저기 노끈을 주고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도 연출적인 부분에서 우리 G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어떤 제3의 이미지를 실타래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게, 저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뭉친 그리는 것보다 저걸로 어찌 보면 끈끈이를 만들어서 쥐를 잡고 있는 상황을 만든 거니까, 저 지금 이 롤러죠. 이 끈끈이 저기 먼지 떼는 그거에 대한 질감에 대한 특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반영을 해서 스토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았나. 물론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되는 학교가 성신여대인데, 그게 아님에도 무리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의 내신은 2.8등급 정도였어. 전장 잠깐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친구의 내신은 3.3등급. 그러니까 한양대 에리카 시각디자인과도 썼는데 1단계에서 통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교는 1단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양대 에리카는 2.8에서 디자인, 2.89 정도에서 디자인 1단계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음 페이지요. 자, 한양대 에리카와 용인대 디자인학부 2관왕을 한 우리 상계 그린섬의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선적인 형태를 조용감 있게 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선이라는 거는 물체를 이렇게 뭐 분할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적인 주제어의 형태에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밀도를 올리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두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선을 통해서 바닥면과 저 위에 있는 공간에 대한 분리를 하는 용도로,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선재를 활용을 했다라는 게 이 학생이 굉장히 잘한, 어찌 보면은 좋은 어떤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구성을 했다라기보다는 선적인 어떤 스트로에 대한 조형적인 라인을 굉장히 잘 연출을 한 학생이었고, 표현력 또한 그거에 맞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완성이 된 그림이었고요.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용인대학교 미디어 디자인, 아까 제가 주제가 아까 시간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초침과 분침에 대한 게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원래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나 뒤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로 타임머신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있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어찌 보면 상징성을 시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분침도 막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흔치 않은 상황은 아니다. 뭔가 지금 저게 이동이 되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시간 여행. 과연 아까 제가 시간 여행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뭐 사람이 나와야 돼? 뭐 자동차가 등장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원시인이 갑자기 와야 돼? 아니면 지금 시대가 아닌 미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와야 돼? 그런 걸 그려야 되나? 발성과 표현처럼? 하지만 주어진 소재만을 가지고도 저렇게 연상을 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해야 되는 게 기초 디자인에서의 제시어, 특히 저런 제시어가 나왔을 때의 해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부터 학교별로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을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에서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인데요. 물론 이 그림들 말고 좀 더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이 있는데 주어진 소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선적인 형태와 그리고 감자 깎는 칼, 스트로우와 감자 깎는 칼, 국자 이 세 가지를 세 가지의 소재를 준 거죠. 그러니까 감자 깎는 칼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다른 소재가 만약에 감자 깎는 칼과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깎을 수 있는 소재라고 하면은 감자 깎는 칼로 충분히 연출적인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잡기에는 좀 억지스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에 과일을 주고 감자 깎는 칼 나왔다. 과일도 있거든요. 우리 그 한양대학교 기출 소재 중에서 그러면은 깎는 모양이라든지 깎여진 형태 이런 것들의 재미를 굉장히 재밌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막 공간 어찌 보면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레이어로 만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다른 소재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형적인 연출, 선재를 통한 조형적인 연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게끔 이 세 장의 그림들은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되게 샤프한 표현력이 갖춰져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선재를 통한 화면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표현도 굉장히 깔끔해져야 돼요. 예. 그 아까 땅콩 그림처럼 그 물체의 방향과 같이 붓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예.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되게 명쾌하게 소개를 첫 붓질부터 방향성에 맞춰서 큼직큼직하게 툭툭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경기대학교 아까 청년 취업과 고령화 사회 문제 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시어에 대한 표현. 그런 부분들이 지팡이와 시계 돋보기로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많이 드신 분들을 실제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팡이를 세웠고요. 세워져 있는 지팡이들 사이에서 시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걸 돋보기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등장시킬 수는 없지만 주어진 소재들을 그 상황에 대입시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청년 취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밑에 커피가 흘러서 어찌 보면 되게 어떤 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을까요? 우리 학생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되게 많이 마신 커피의 양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공부의 양, 그러니까 어떤 고단함, 힘듦, 시간 이런 것들을 대변을 하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시계로 다시 한번 또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책 위에 컵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도 좀 짠한 구석이 좀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를 등장시키는 게 아니고 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대입을 했고 공간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큰 그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돋보기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아까 상명대학교 돋보기 그림처럼 조금은 더 사람의 어떤 형상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형태들이 좀 보였으면은 조금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까 소묘를 어느 정도 잘 연습을 했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경희대도 그렇고요. 성신여대도 그렇고 소묘를 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초 디자인에서 사실 기초 디자인 초창기에서 가장 중시됐던 거는 사물의 진중한 관찰과 진중한 표현이었습니다. 연출보다는. 구성적인 부분도 중요했지만 구석의 특이성을 보여준 그림보다
완벽한 표현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을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 능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구성과 연출에 대한 능력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표현 능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경희대와 성신여대는 그런 기준을 기초 디자인이 생긴 원래 목적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소묘로 한 장에 완성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소묘로 완성을 해야 되는 사물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물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측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소묘와 디자인을 동시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을 하기에 연출에 대한 부분과 어떤 스토리를 갖고 표현을 하기에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우리 학생들의 그림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시점과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어진 형태에서의 형태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표현 능력이 꼼꼼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최상의 뷰와 최상의 표현 능력으로 잘 완성이 된 그림들이 사실 경희대학교는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표현 능력에 정말 자신이 있어. 꼼꼼하게 잘 완성할 수 있어 라는 학생들은 경희대 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동덕여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덕여대도 사실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건국대학교가 기초디자인을 했을 때 연출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탁구공 하나를 줘도 탁구공에 잔상을 넣으면 안 돼. 이렇게 건대에서는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기대 세미나가 끝난 후에. 자, 동덕여대에서 이제 기초 디자인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물성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그림들을 선발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소재들을 보면은 물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표현이 가능한 사물들이 막 제시가 됐었습니다. 유리잔, 와인잔, 뭐 깨지고 부서지고 흐르고 녹고 이런 소재들이 나왔었고 어김없이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된 그림들이 합격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극심해지다 보니까 이 소재를 준 의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너무 크게 박살내다 보니까 이 본래 소재가 가지고 있는 형태감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을 한 거죠. 기초 디자인의 기본 취지. 소재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밀하게 잘 관찰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다 와해가 돼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몇 년 전부터 뽑히는 그림들은 그런 것들이 물론 아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뭐 줄자와 바늘꽂이의 어떤 제일 위에 있는 그림, 바늘꽂이라고 하면 약간의 쿠션감이 있죠.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쿠션감을 살짝 표현을 한 그림, 저 정도의 주제부 연출은 물성에서의 연출은 괜찮았고요.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밑에 있는 샴푸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샴푸통 안에 있는 용액이 흐르는 정도의 표현은 가능했어요. 근데 우측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소재가 디지털 공예과인데 우리 대전그린섬에서 합격한 학생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문창살과 나뭇잎을 줬습니다. 이 화선지가 얇기 때문에 충분히 찢어질 수는 있죠. 근데 저 학생은 저 찢어진 어떤 그 화선지의 형태를 저 같이 제시된 단풍잎의 형태로 같이 연결을 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억지스럽다라는 연출보다는 조금은 좀 말이 되고 개연성이 있는 연출을 한 거예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연출은 가능하다. 근데 무조건 부시려고 파괴하려고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힘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데도 파괴하는 밀도감을 올리고 주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조건 파괴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성대학교 아까 72명 선발을 하는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큐브와 책 그리고 이어폰을 가지고 기초 디자인 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본형의 문제였고 기본형으로 잘 표현이 되고 완성이 된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명대학교라든지 중앙대학교라든지 이 학교처럼 표현력 중심과 기본적인 어떤 화면 구성을 택한 근데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 제일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공간 구성. 우리 학생들이 흔히 얘기하는 1, 2, 3 포인트여도 소재가 그거와 맞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합격이 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 사실 왼쪽에 있는 것도 1, 2 포인트 그림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1, 2 포인트라기보다는 집중형, 1 포인트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구성도 이 소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구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이번에 수시에서 합격을 했었던 여러 그림들을 한번 모아본 페이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인서울미대 수시 합격 재현작.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공 성향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날개와 상승에 대한 이미지를 왼쪽에 소묘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펜과 함께, 색연필과 함께.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여행용 포스터 디자인을 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어찌 보면 디자인 학부 문제랑도 유사하고요. 글쎄요, 이게 뭐 국민대 유형이라도 유사할 수 있고 이화여대 유형이랑도 유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초 디자인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기본적인 화면 구성 방법과 재료에 대한 사용, 그리고 제시어, 그리고 형식, 4절에 한 장 혹은 3절에 한 장, 한 문제, 이런 형식을 조금은 달리하는 기초 디자인 유형이 서울시립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림 딱 보더라도 저거 나랑 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저거 어렵겠다,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밑에 가천대학교 기초소양평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기초소양평가라는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는 이미 제시문을 줬어요. 제시문. 그리고 그 제시문을 가지고 중첩과 포스터 디자인을 하시오. 중첩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포스터 디자인을 하시오.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위에 보셨던 서울시립대처럼 시각 디자인 소양에 맞는 요즘 포스터 디자인 대세인가요? 포스터 디자인을 하시오라는 문제로 제시가 된 겁니다. 연필이라는 재료와 볼펜, 펜 재료를 하나를 주고 표현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삼육대 기초 디자인. 제시어는 없었지만 이렇게 게임 이렇게 조종하는 어떤 스틱 같은 형태를 주고요. 그걸로 기초 디자인하는 문제였고, 가천대학교 기초 디자인도 랜턴이라든지 저런 소재들로 기초 디자인, 그리고 서경대학교 시각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저 랍스타를 가지고 율동감을 표현하시오. 제시어 율동감. 그리고 용인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여행. 그러니까 지금 쭉 보셨던 그림들을 보면은 학교마다 분명히 주제에 대한 차이점도 있고, 표현을 중시하는 학교들도 있고, 소재가 미리 출제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이거를 도대체 지금 언제 다 해야 될까? 간혹 그런 거 이렇게 소개를 드렸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저 그냥 한 가지 유형으로만 하면 안 될까요? 물론 한 가지 유형으로만 준비를 하는 건 집중감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요 학교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평가에 대한 기준과 소재에 대한 공통점을 추리기에는 사실은 요 근래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두세 군데의 학교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 학교들마저도 요 트렌드 자체가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고, 작년에 냈던 주제랑은 조금 다른 형식의 시도들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만을 준비한다라는 게 우리 2022학년도죠. 우리 고2 학생들, 그리고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성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선생님 저 완성 안 되는데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 우리 고2 학생들 지금 완성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고, 결국 시험장에서 완성을 했는데 떨어졌어. 선생님 저 완성을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완성은 시험장에서 다 하는 건 기본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장 가면은. 근데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멘붕의 그 리밋을 어떻게 유연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단 1분 사이에 어떻게 유연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중심으로 지금 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 특강, 그리고 2월에 시작되는 겨울 특강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은 수시 합격의 첫 번째, 실기 전형의 수시 합격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